저는 제 아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나이가 이제 75이 되었네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이제껏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희생은 어느 부모나 느끼는 것이겠지만 제가 겪은 일은 조금 특별할지도 모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남편과 함께 소박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요. 하지만 아들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겨우 30 초반이었으니 앞으로 아들을 혼자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존재가 제 삶의 이유가 되어 주었고 덕분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밝고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작은 시골 초등학교에서도 늘 우수한 성적을 자랑했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지요. 동네 어르신들은 입을 모아 저 아이는 틀림없이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며 참으로 기뻤습니다. 남편 없이도 아들을 반듯하게 키우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겨났지요. 농사일은 고됐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주기 위해 낮에는 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부업으로 집신을 엮었습니다. 몸이 고되고 지치는 날이 많았지만 아들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늘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줄 때마다 그 피로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이미 50 후반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우리 지역에서도 명문으로 꼽히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저는 더 없는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도 순탄했습니다. 아들은 학업에 매진하고 학교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덕분에 여러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지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저는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들은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저는 농사일과 부업을 계속하며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에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해 꼭 성공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더 바랄 게 없단다. 부디 몸 건강히 지내려무나. 서울로 간 아들은 처음 몇 달간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학업에 열중해 성적도 좋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설레며 아들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은 점차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비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고 그 후에는 사업을 시작할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하며 돈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은 종종 돈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학비와 생활비 때문에, 다음에는 사업 자금 때문에, 그렇게 이유는 계속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언제나 아들을 믿고 돈을 보냈습니다. 아들에게 분명 절실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들이 저를 배신할 리가 없다고 마음속 깊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서울로 간 지 몇 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아들의 변화를 뚜렷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는데 어느샌가 아들은 제게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학비와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도시에서의 생활이 돈이 많이 들겠거니 생각하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돈을 보냈습니다. 바칠로 번 수입을 아낌없이 붙여주었지요. 아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만 있다면 어떤 고생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요구는 점차 늘어만 갔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작은 사업을 시작한다며 새로운 자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꿈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 마음을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낌없이 돕기로 마음먹었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미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아들이 사업 자금을 요구했을 때 저는 그의 열정과 의지를 믿으려 애썼습니다. 아들은 사업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며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지를 역설했습니다. 아들의 눈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런 아들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돈을 최대한 긁어모아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저의 희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또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생각만큼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업자들과 돈을 더 모아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아들의 꿈을 중도에 포기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이번에도 돈을 보냈습니다. 전보다 더 큰 금액이 필요하다는 말에 저는 바칠과 부업으로 번 돈을 모두 털어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까? 아들은 또 돈을 청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예상치 못한 일로 더 큰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자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을 믿고 싶은 마음에 저는 다시 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같은 일이 반복되는 동안 제 생활도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들이 돈을 요구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불안감이 차올랐습니다. 아들은 도대체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걸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언제나 절박한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고 저는 그것을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돈을 보내는 나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 정도였던 것이 어느새 몇백만 원을 훌쩍 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힘들게 번 돈을 모두 아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고 꿈을 이루기만 한다면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힘껏 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삶은 갈수록 팍팍해졌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어질 정도가 되었지만 아들을 돕는 것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바칠로 벌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밭을 갈고 저녁에는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고 나이는 들어만 갔습니다. 어느덧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건강도 여기저기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성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심각한 허리 통증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보낼 돈을 마련해야 하는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아들은 변함없이 돈을 요구해왔습니다. 아들에게 이제는 정말 더는 힘들다 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들으면 그 결심은 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또다시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왜 그렇게 자꾸 돈이 필요한 거니? 그러자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잘 되지 않는 사업 때문에 친구에게 빚을 졌고 그걸 갚아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큰일을 엄마한테 상의도 안 했니? 아들은 미안한 기색으로 정말 죄송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라며 돈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믿고 또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아들의 돈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깊어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집에 찾아와 고함을 지르며 돈을 더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 이상은 정말 무리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엄마 같은 건 몰라요? 아들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더 이상 아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었고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떠난 후 저는 무척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아들을 잃은 듯한 상실감이 훨씬 더 컸습니다. 매일 밤을 울며 잠들었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었지만 제가 먼저 연락할 수도 아들의 연락을 받을 수도 없는 채로 그저 아들이 건강하게 지내주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이웃 친구나 어르신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소식이 궁금하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게서 다드님이 결혼했다더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과 함께 아무런 연락도 없이 결혼한 것에 대한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 후 몇 년 동안 저는 아들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잘 지내는지, 어떤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지 무엇 하나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은 몹시 지쳐 보였고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 결혼했습니다. 몇 년 전에 했는데 그 말씀조차 못 드렸어요. 아내 이름은 지혜입니다. 아주 착하고 마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마음이 넓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놀라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계속 어머니를 뵙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서
무슨 얼굴로 배워야 할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힘들게 한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죄송해서. 그래서 연락조차 드릴 수 없었고, 어머니 앞에 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거기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언제나 제 등을 토닥여주며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지혜는 처음부터 어머니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제가 망설이자 지혜는 매일같이 어머니 이야기를 하며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지, 어머니라는 존재가 자식을 어떤 마음으로 키워왔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늘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제게 가르쳐 주었지요. 당신이 본래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나는 알아요. 당신에게는 그럴 힘이 있어요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조금씩 열렸고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한번 크게 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혜는 언제나 제게 최선을 다했고 제가 힘들 때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지지가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머니를 찾아와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다 지혜 덕분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어머니 앞에 설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놓딥니다. 그런데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 자금이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결혼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요. 어머니, 부디 좀 도와주세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또다시 돈을 건네면 예전과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부양하려 애쓰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손을 내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정말로 이제는 더 도와줄 수 없어.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꼭 갚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번에야말로 진심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아들의 돈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돈을 요구했고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 이상 아들을 지탱해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또다시 집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정말 이 이상은 못한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갔고 그대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더는 아들에게 휘둘릴 수 없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도 이제 늙었고 남은 인생은 평온하게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떠난 후 저는 아주 힘든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보다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밤을 울며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모두가 저를 격려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준 덕분에 저는 조금씩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작은 밭을 일구며 채소를 키우는 나날. 동네 어르신들이나 친구들과 모여 수다를 떨고 웃는 시간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역시 아들에 대한 생각과 걱정, 그리고 그리움이 마음에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가슴속에는 언제나 아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제는 변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변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또다시 나를 실망시키려는 것일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이 깊었고, 저는 아들의 말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아들은 아내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진심으로 사죄하며 제게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어머님, 그동안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저희 둘 힘껏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얼마 전에 장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장모님께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동안 저희는 정말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좀 더 자주 찾아뵙고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하고요. 그때 어머니 생각이 간절하게 났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에 어렴풋이 맺힌 눈물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한 후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때서야 제가 어머니께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말입니다.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당연한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더욱 힘주어 잡고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어머니를 힘들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쏟아주신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만 여겼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살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자주 찾아뵙고 더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외롭지 않으시게 언제나 곁에 있을게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를 키워주시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저를 지켜주셨듯이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워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알았다. 아들아. 내 마음 다 알아들었다. 이제부터는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살아가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힘껏 다시 안았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사죄와 감사의 말은 제게 큰 안도감과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아들은 진심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더욱 깊은 유대감으로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소중히 여겼고 저를 살뜰히 도왔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한 나날은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제 곁에 있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제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지하게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제게 대한 감사를 입버릇처럼 말해주었습니다. 며느리도 그런 아들을 따뜻하게 지켜보며 저를 소중히 대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이 전해져 제 마음도 조금씩 열려갔습니다. 아들은 예전과 달리 자주 얼굴을 비추며 저와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하거나 동네를 산책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힘들어하면 손을 잡아주며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잘할 테니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은 제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또한 며느리도 자주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돕거나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 덕분에 저는 아들의 가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 면도 있었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으로서의 정이 깊어져 갔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늘 신경 써주었고 그 다정한 마음에 저는 늘 감사했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구해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욱 강한 유대감으로 묶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제게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리며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중요한 교훈도 얻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자식의 자립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았지만 그 탓에 아들의 책임감이 자라지 못했고 그의 자립심을 약화시킨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식이 스스로의 발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아가 돈으로 돕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아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함께 걸어갈 자세를 보여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에게 돈을 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대신 아들의 곁에서 정신적인 지지대가 되어주고 진심 어린 사랑을 계속해서 쏟아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아들은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책임감 있는 아버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큰 자랑스러움과 기쁨을 느낍니다. 아들과의 유대를 되찾고 우리는 다시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온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나은 어머니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느낍니다.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입니다. 손주들은 제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줍니다. 그 천진난만한 웃음과 제잘거림이 제 인생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 아이들은 제 옛날 이야기나 소소한 지혜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며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시골에서 배운 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의 소중함을 전하며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그런 제 모습을 보며 기뻐해 줍니다.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위하며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도 이제 슬슬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75이 되니 몸이 쇠약해지는 것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제게 무엇보다 큰 위로와 행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은 시간을 이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가족 모두를 불러 모아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이제 젊지 않지만 너희들 덕분에 정말 행복했단다. 아들아, 며느라가,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아. 너희 모두가 내게 큰 힘을 주었어. 앞으로는 모두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아들은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길었던 고생과 슬픔이 모두 보상받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건 부모의 무조건적인 희생만이 아니란다. 스스로 일어설 힘을 찾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나는 그걸 너무 늦게야 배웠단다. 모두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렴. 그리고 언제나 서로를 믿고 의지해주길 바란다. 제 말에 가족 모두는 고개를 끄덕였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그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는 가족과 함께 평온한 시간을 보내며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제게 준 행복을 저 또한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까지나 지켜보고 응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털어놓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는 고민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시고 그 사랑이 자식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소중한 일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려는 마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식의 성장을 가로막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모든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하는 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아들의 책임감을 약화시키고 자립심을 잃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자식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실패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곁을 지켜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려는 자세를 길러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저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의 모든 요구를 받아주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아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감내하시고 얼마나 깊은 사랑을 쏟아주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랑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지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보답하려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랑의 고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모님께 대한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소한 일에도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쏟아주신 사랑을 되갚으려는 자세를 잊지 말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부모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